영남이공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특강 7월, 8월 특강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2주차 화요일 5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유형 7번과 8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형 7번, 8번 문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유형 8번은 빈칸에 들어갈 관용어에 대한 표현, 속담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관용어와 속담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고르는 것을 해야 되고, 아까 앞서서 우리 토픽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관용어의 표현이 뭐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억을 할까요? 손에 땀을 쥐게 하다는 긴장하다, 눈 밖에 나다는 싫어하다, 산 넘어 사는 문제가 더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원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다, 놓친 고기가 더 크다, 잃어버린 것을 더 안타까워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돈을 안 쓰다, 아끼다, 싼 게 빚이 떠, 싼 것이 맛이 없다, 싼 것은 좋은 물건이 아니다, 속을 태우다, 마음이 아프다, 걱정이 되다, 눈, 코, 뜻 새 없다, 너무너무 바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거나 지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해야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다. 무소식이 희소식, 연락이 없으면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다. 가는 날이 장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갔더니 더 좋은 날이 되었거나 더 나쁜 날이 되었다. 머리를 맞대다, 함께 머리를 써서 생각하다, 회의하다. 귀가 솔깃하다. 귀로 잘 듣다.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꿩 대신 닭. 꿩이 없어서 닭으로 대신하는 것. 좀 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2번 문항입니다. 22번 문항은요, 글의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입니다. 글의 중심 생각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는 주로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중심 생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중심 생각이 된다면 그때는 그러므로 따라서 결국과 같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사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심 생각을 물을 때는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잘 보고 정리를 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글의 도입부에 언급된 내용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글의 도입부, 글의 앞부분에 언급되다, 이야기하다, 언급은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고, 반박은 반대하다,
반대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맺는, 결론을 만드는, 결론은 문장의 끝. 문장의 끝을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유의하다, 조심하다. 유의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전략 및 예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시험 전략 및 예상. 21번 문항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관용어와 속담이 중복, 계속 출제되다 시험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생각하세요.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오답으로 처리되었던 정답 아니에요. 정답으로 처리되었던 정답 아니에요. 속담과 관용어도요. 마찬가지 다음, 향후, 미래에 정답으로 제시되다 나올 수 있습니다. 향후는 미래에, 출제는 나오다, 제는 시험 문제. 출제는 나오다, 시험 문제. 유념하다, 유는 있다 또는 유감이다. 염은 생각하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 다음 제시가 있네요. 제시는 제는 문제를 시는 보다. 그래서 보여주다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문항 속담 관용어 잘 봐야 하고요. 이렇게 제시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2번 관용어와 속담을 공부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실제 사용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이 어휘와 단어만 계속 보고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 상황을 같이 이해하면서 속담과 관용어를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즉, 예시문, 사전에 나와 있는 예시문 혹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예시문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22번. 이제 22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2번 문항은요. 주제문이 대부분 어디에 온다고요? 글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주제문의 시작에 글을 마무리하는 부사어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글의 도의가 반대되거나 이를 반박하는 글의 내용이
중심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연습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예문부터,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갈후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배보다 배꼽이 크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주객이 바뀌었다. 배가 주인공이고 배꼽은 손님인데 주인보다 손님이 더 큰 상태가 됩니다. 2번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뜻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말 안에 숨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말 안에 숨은 뜻이 있다. 잘한다.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걸까요? 어머 잘해요. 누구시는 수학을 잘하네요. 이게 아니고 잘한다. 못했다는 뜻이죠. 아유 맨날 첫날 술 먹더니 잘한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 속에 뼈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해볼까요?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을 하는데 그 말 안에 숨은 뜻이 있어요. 앞뒤에 겉에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뜻이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일까? 3번 놓친 고기가 더 크다. 잃어버린 것이 더 크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22번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라를 볼게요. 자, 그래서 같이 볼게요. 연말을 맞아. 연말입니다. 연말 뭐예요? 연말을 맞아. 12월, 11월입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다이어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커피 전문점 다이어리 좋아하는데. 커피 다이어리. 커피숍 다이어리. 이거. 커피를 마시면 다이어리를 줘요. 그죠? 커피를 마시면 이렇게 다이어리를 주는데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11월, 12월이 오니까 2020년 다이어리를 줍니다. 이 11월, 2월은 커피 전문점들이 다이어리를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띵띵띵띵. 자, 이렇게 다이어리는 뭐가 있나? 음료수를 마시면 다이어리를 이렇게 팔아요. 그죠? 여기 있네. 탐앤탐스는 미션 음료 5잔을 포함해서 10잔을 마시면 이런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다이어리 얼마예요? 한 3,000원? 3,000원? 5,000원? 만원이면 살 수 있죠. 다이소 가면 2,000원도 사겠다. 그죠? 근데 이런 커피 전문점의 커피 10잔은 4만원, 5만원. 그죠? 10잔이니까. 그래서 이런 다이어리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다이어리 이벤트. 추천 음료를 포함해서 총 몇 잔을 커피를 마시면 내년 다이어리를 주는 행사입니다. 커피 전문점은 손님들의 성원, 응원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이런 다이어리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서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게 2잔, 한 잔 마시면 되는데 2잔 마시고 2잔 마시면 되는데 3잔 마시게 유혹하는
소비 심리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조장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다이어리 10,000원이면 사요. 그런데 커피 40,000원 마셔야 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한 커피 전문점의 경우 총 17잔의 커피를 마셔야만 다이어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고가의 비싼 6,000원, 7,000원, 8,000원 추천 커피가 7잔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 조건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다이어리 이벤트 준비했다. 커피 전문점 설명에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 이해하지 못할 때 고개를 갸웃거리다. 아이고, 고개를 갸웃거리다. 뭐지?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마지막 이러한 사례는 고객에 대한 감사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한 잔 마실 커피를 2잔 마시도록 유혹하는 것은 소비 심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적하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2번 이 글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1번 커피 전문점의 다이어리 이벤트는 새로운 기획이다.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2번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 맞아요. 근데 중심 생각은 아니에요. 3번 커피 전문점은 소비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이어리 이벤트를 기획하였다. 이거는 그냥 사건이죠. 4번 커피 전문점의 다이어리 이벤트는 결국 커피 판매 증진, 많이 팔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 다이어리 이벤트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커피 전문점 다이어리 이벤트는 결국 커피를 많이 팔려고 하는 광고입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2번부터 21번, 22번 이건 제가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콧대가 높다. 코가 높아요. 코가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코가 높아요는 기세가 등등하다. 자존심이 세다. 자존심이 세다. 우와,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요. 나만 사랑해요. 콧대가 세다. 다음 입이 벌어지다는 우와 하고 놀래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시치미를 떼다는 이름표를 떼다 라는 뜻인데요. 시치미는 이름입니다. 거짓말, 몸으로 거짓말, 아닌 척하다, 은척하다. 그래서 안 한 것처럼 행동하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한
것처럼 행동하다.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 라고 행동하는데 시치미를 떼다. 원래 시치미는 이름표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에 이름표가 있어요. 그 이름표를 떼고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시치미를 떼다. 진짜는 했는데 안 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람을 일으키다는요. 유행을 만들다. 잘하게 만들다. 바람을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22번 농촌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국의 전통 의식주를 체험할 수 있다. 이 글의 중심 생각. 농촌 마을 외국인 전통 의식주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의 농촌 마을, 시골 마을에 체험 여행이 있어요. 몸으로 모험을 하는 체는 신체 경험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한류의 무엇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될까요? 바람을 일으키다. 유행을 만들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유행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농촌 마을은 새로운 한류의 유행을 만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주로 보통 무엇을 했어요? 쇼핑했어요. 쇼핑하기 위해서 명동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몇 해 전부터 얼마 전부터 시작된 농촌마을 체험 프로젝트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인기가 있어요. 일이 안정화되다. 안정되고 있어요. 자리를 잡다, 안정되다. 연평균 1년에 300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농촌을 방문한 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여행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이렇게 아까 농촌마을에 참가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과 생활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어요. 한국 전통 몰랐어요. 생활 문화 몰랐어요. 왜? 쇼핑만 했어요. 근데 이제 전통 생활 문화 알 수 있어요. 이번 여행에서 고추장도 만들었어요. 김치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또 한옥, 또 온돌 체험도 했어요. 이게 진짜 한국 모습이구나 라고 즐거워했습니다. 보통 쇼핑하고 호텔에 가고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한옥에서 온돌 체험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글, 가장 중요한 글이죠. 이렇게 농촌 마을 체험 여행이 외국인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게 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는 향후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농촌 마을에서 외국인들의 무엇을 얻었어요? 호응을 얻었어요. 호응을 얻다, 인기를 얻다.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에서 향후 미래에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농촌을 체험하다 경험할 수 있게 그런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22번의 중심 생각은 농촌마을 체험 여행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농촌마을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식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떻게 토픽 특강 7번째, 8번째 유형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21번과 2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잘 하고요. 정리 잘 해서 우리 토픽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